저는 그 25쪽에부터 해가지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25쪽 표를 보게 되면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에서 일반적인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조합과 그 진보정당이 반체제 세력으로서 제조화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대공업 시대에는 이제 황금 시대죠. 그 삼인주의 모델을 서유럽에서 그게 그다음에 후기 산업 시대에는 이제 지금 신자유 시대인데 어떤 그 노동자도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와 같이 이제 그 고도 성장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 먹을 빵이 없기 때문에 빵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자본의 공세적인 거, 그다음에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 세력을 견제할 수 없는 견제하지 못하는 시기, 세 시기를 좀 나눠서 본 거고요. 그래서 과정에서 보면 이제 쭉 가다가 대공업 시대는 이제 사실은 이제 3인주의 모델로 잘 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소위 계급 정당이 3인주의 정당에서 독일 3인당에 보다시피 이제 우파하고 대연전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3인주의 정당이 그 국민 정당화 되면 사실 3인주의 정당을 할 수도 없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 3인주의 정당이 우경화되면서 그 빈 공간을 지난번에 이제 박석삼 선생님 말씀하신 새로운 좌파들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관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그림에 보면은 어쨌든 그 발생기 때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정당이 그 제도화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국가 과정에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사회의 균열을 정당이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 통일이나 이런 민족 문제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서유럽과 같은 좀 다르한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인종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급 문제가 바로 제기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사회 균열의 국가별 특성이 정당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제도는 선거인데 그 소선거구 양당제가 이제 그 영국, 미국, 한국 이런 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다당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당 연합을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무지개 정당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는 부분, 이중당도 허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죠? 정당 연합, 선거 연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정당 정부 결합도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는 있는데, 프랑스는 국회의원 선거는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정당 정부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없고, 다만 요번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편법적이지만은 복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는데, 편법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정당 연합의 하나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 노동계급의 위상이 약화된다. 노동계급 내에 계층 분화가 생겨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고령화가 되면서 투쟁력이 약화되는 것. 그다음에 자동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노동조합이 좀 보수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미 유럽은 벌써 나타난 지 한 10년, 15년 됐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 5년,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제 아주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국의 경우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의 문제가 있지만 서유럽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이렇게 이제 3인주의를 거쳐서 국민정당화되면서 이게 우경화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노동조합 총연맹이나 진보정당이나 전부 다 우경화되는데, 그 총연맹은 그래도 이제 노동조합이니까 조합원의 이해관계 안에서 되기 때문에 우경화 속도가 더딘데, 정당은 이제 표에는 계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득표 전략으로 국민정당화 돼가지고
노동자의 의경화 속도보다 정당의 의경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양 세력이 서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식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태가 돼서 당과 노조가 공식적인 동맹 관계가 해소되고 내용적으로만 연대된다는 게 26쪽에 나오고 민주노동당과 민노총도 사실은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서유럽에서는 뭐 집권을 했거나 아니면 제1당이 됐거나 이런 경험이 있고 나서 서로의 그 필요성이 없게 돼서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지만은 유럽의 경우에 집권이 되면 집권될 때까지는 총연맹한테 해서 이거 해주겠다 저 해주겠다 하지만 실제로 집권되면은 총연맹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연맹 입장에서는 항상 그 집권 정당하고는 이 같이 가기 어려운데 이 좌파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과 노조는 같이 운명하기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공식적 관계가 해석이 되고 이제 내용적으로만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의 경우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어느 정도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이 성장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당과 노조와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뭐 그 교섭단체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뭐 그 노동자 표에 우리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0, 40% 정도까지 그 얻어고 나서 이제 유럽의 문제인데 우리는 노동자의 10% 정도까지 표를 얻지 못한 이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과 노조가 진보정당과 노조가 아직까지는 서로 그 헤어질 때가 아니다. 그래도 이 진보정당은 노조 안에서 그 자기 조직적 토대를 가져가고 그 이후에 문제는 이제 서유럽의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지 일부 이걸 지적하는 것처럼 당과 노조가 이제 그 서로 달려가야 된다. 민주노총당 때문에 안 돼. 맨날 민주노총당에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서유럽 상태에서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26쪽이고요. 과거를 보고 27쪽에 보게 되면은 노동정치의 현 주소를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그 소위 3인주의는 서유럽식을 모델했죠. 코퍼레티즘. 그래서 어쨌든 투쟁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타협 3인주의 모델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국가를 흔들 만한 그런 투쟁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전제로 한 협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투쟁 없는 협상이 되면 더군다나 최근에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민족개방 계열에서는 이제 그 사회운동 노선을 지향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 다 그래서 이 투쟁이 약화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 가면서 생기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냐가 이제 그 과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한국노총은 과거에 이제 전체주의 노선, 독재정부 협조하는 노선에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노선이 되면서 필요에 따르면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투쟁을 좀 하죠. 투쟁 협상에 종속되면서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민주노총은 과거보다 협상 투쟁이 부족하게 우경화라는 표현이 좀 모아지면 어쨌든 우클릭하고 한국노총은 과거보다는 이렇게 좌클릭하게 되면서 양자가 차이가 좀 줄어든 이런 형태가 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27쪽의 밑에 노동자의 현 주소를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총연맹이 정치 없는 정당 없는 그런 노동운동은 사실은 임금노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심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부잣집 개가 될지언정 임금노조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는 것이 때문에 정당을 부정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정당을 부정하는 분은 거의 없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 없는 노동운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총연맹이라면 특히 이제 정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적 행동에서 총연맹이 할 수 있는 게 정당 보조적인 역할, 그다음에 정당을 대응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샌디칼리즘인데 샌디칼리즘을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중시하면서 그 정치나 정당 건설을 공식적으로나 그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행태적으로는 이제 그 정당 건설에 대해 소극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일부는 이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일부 정파들이 이제 그 민주노총 내 자기 세력을 이제 지배하죠. 그러니까 그 정파라는 건 정당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민주노총의 지분을 갖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당과 노조의 서로 좀 상대적인 독립성,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는데 그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노동운동을 그 정당에 복속시키는 형태, 이게 이제 정당 보수적 노동운동의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민주노총은 자신의 몸집과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서 분열되고 왜소된 그 진보 정당 안에 갇혀 있다. 여러 가지 쪼개져 있는 진보 정당 안에 그래서 상당히 그 자기 몸집에 비해서 이게 지금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루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합원도 정치의식이 있는 일반 조합원이 상황을 되게 갑갑해하고 활동가들도 이제 되게 이제 갑갑해하고 있다. 다만 이제 정당과 정치에 복속된 활동가들은 뭐 자기 그 안에서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이제 돌파하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4월 달에 그 비례대표 정당연합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기존의 정치 세력 정당들이 어떠한 그 특별한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파나 정당이 손색되는 중간층에서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당을 만들자는 그런 내부 압박이 되게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평가에서 보면 이제 조직적 입장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이럴 바에 차라리 민주노총장 만들자. 그게 이제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보고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게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서 29쪽에 보게 되면은 어쨌든 사회운동 노선의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투쟁이 약화되는 이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정치운동을 강화하려는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의 정치 방침은 항상 정치 방침을 특정 정당 지지로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방침을 하는데 사실은 정당 정치보다는 현장 조합원, 현장의 현장 정치를 강화해서 그 비제도적인 정치 역량도 같이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치적, 조직적 대표성을 이제 확대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아까 말씀드린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이런 형태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 노동조합원 현직 조합원이 아니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민주노총을 주요 지도부들은 사실 이제 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들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그 전체 기본적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말 선거 조직화를 되게 많이 해서 3년마다 계속 지도부를 바뀌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나 전체 정치적 사회운동의 노동센터로서 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 가면 이제 단지 현직 조합원이라든가 현직 위원장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내셔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주노총 이제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에서는 과거에 저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나 코퍼레티즘은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국가를 멈출 만한 투쟁을 전제하고 하고 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아직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서유럽 같은 경우는 자기 총연맹의 이익을 대변해줄 원내정당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힘 있는 원내정당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를 대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한병은 조직률이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이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대타협에 고용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거시 정책까지 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협의하면은 경제 정책은 빼고 오로지 이제 고용 정책만 하죠. 고용 정책을 협의를 해봤자 그 뒤에 거시 정책에 대해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회적 협상이라는 건 실효가 좀 없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분단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이런 변혁적 급변성이 좀 유사하게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나 국민국가를 발상하지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국가와 총자본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그런 거 좀 적절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식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과거에 이제 몇몇 분이 주장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끊임하게 좀 추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의 과제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저는 최종적으로 연합정당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과정에서 현재 조건에서 이제 좌파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연합정당이라 하더라도 좌파가 자기 지분을 가지고 주도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좌파들이 모이고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결집의 중간 과정이 하나의 사회주의 세력이라는 게 될지 아니면 정당이 될지가 이제 보이겠지만은 최소한 연합정당이라니까 정당 연합이라면은 민주노총에 기반한 어떤 커다란 틀거리의 정당 연합이라면 사회주의 세력도 하나의 정당으로서 정당 연합의 한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 분열된 조건에서는 전체의 이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민주노당 같은 걸로 갔을 때는 민족해방 계열의 패권 문제를 좌파들이 극복할 수 없뿐만 아니라 주도권이라는 건 사실은 어렵지 않냐 이런 분열된 조건에서 일단은 단결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국적인 노동활동가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 일부에서 말하는데 이제 민족해방 계열의 이제 정옥회의처럼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데 이게 소비에트가 됐든 무슨 전선이 됐든 간에 당과 대중조직 사이에 변혁적인 노동활동가 그룹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는 아니더라도 반신자유주나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치 세력이 단결을 하고 변혁적인 사회주의가 아닌가더라도 반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의 노동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된 조건 안에서는 이제 독점 자본이라든지 이 반민주 정권이라든지 미제국주의 통일 문제를 포함해서 민족 문제든 계급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민주노총과 노동계급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민중투쟁 건설체 그래서 노동빈청의 투쟁 건설체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당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투쟁 조직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지금 투쟁 조직이 아니고 과거에 민중연대가 나름대로 그나마 조금 했었는데 진보연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패권 문제와
조직 문제나 이념 문제를 너무 협소하게 봐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지금 진보연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사회주의 세력이 단결해서 이 민중 주도체안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회주의 세력 단결한다면 그 정당 연합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민중 상설연대체라는 그 안에서도 주도권 경쟁에 밀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패권의 현상이 밀릴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같이 연대 투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 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와 의회 활동의 재정 투쟁에 이제 복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어떤 사민주의자들과 선거 때 그 연합을 만약에 한다면은 첫 번째는 사민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이제 선거에서 후보단이라 할 텐데 그 전제 조건으로서 사민주의자들이 그 대등 투쟁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확실해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뭐 같이 대등 투쟁 전제 속에서 선거 문제, 후보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대중 투쟁과 선거 문제를 같이 가는데 확실하게 이제 후보나 이런 문제는 대중 투쟁에 복무하는 전자가 돼야 된다. 사민주자들과 대중 투쟁을 같이 하는 걸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단순히 후보나 선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변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34쪽에 민주노총의 사회운동 모델은 이제 쭉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조직적으로는 그 내셔널 선택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내셔널 선택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과제에서는 지금 조건이 많이 변해서 지금 그 후기 자본주의를 하면서 이 노동 계층의 분열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저성장 사회라는 이게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문제고 정치 방침은 크게 정당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현장 정치를 강화하는 것 속에서 정당 문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정당 문제를 보니까 그럼 후보단이라 그래서 원내 정당에 들어가지 못한 그 좌파들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민주노총 내에서 정당 방침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 좌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예 정치 방침에서 완전히 다 배제되는 그래서 현장 정치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크게 하고 그 안에 정당의 문제, 후보의 문제를 고려해야지 현장을 제외하고 정당과 후보의 문제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정치 방식은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한다는 건데 20분에 20.